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영호TV의 천영호입니다. 오늘은 통일의 지정학적 측면에 초점을 맞춰서 중국이 우리가 원하는 통일을 막을 수 있는지 이런 문제를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통일 리더십 아카데미라는 최고위 과정을 지난 6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통일에 대해서 강의할 때마다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이 중국이 한반도 통일을 과연 용인하겠느냐 하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통일하고 싶어도 중국이 반대하면 불가능하고 중국의 지지와 협조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그런 인식이 보편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식이 얼마나 맞고 틀리는지 이건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반도가 동북아의 지정학적 요충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통일이 주변 강대국들의 전략적 입지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통일은 우리 민족 내부의 문제를 넘어서 동아시아의 전략 지형을 바꿀 수 있는 중대한 국제 문제이기도 합니다. 주변 강대국 가운데서 중국만큼 한반도 통일에 깊은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나라는 없지만은 그렇다고 중국의 지지와 승인 없이 통일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중국의 대외 안보 군사 전략 결정에 관여하는 군부와 정부의 핵심 간부들과 통일 문제에 대해서 저만큼 많은 대화를 나눠본 한국 사람은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누구와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이런 거는 공개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는 없지만은 그런 사람들과의 허심탄회한 토론을 통해서 중국의 입장에 대해서 나름대로 내린 판단과 결론을 토대로 몇 가지 질문에 답하는 그런 형식으로 한번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중국은 한반도 통일에 반대할까요? 분단 상태의 존속이 중국에 가장 편하고 유리한 건 틀림없지만은 남북 간 합의에 의한 평화 통일에는 반대할 이유가 없고 막을 방법도 없습니다. 북한이 통일을 하겠다는데 중국이 무슨 수로 이걸 저지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중국이 한반도 통일을 간절히 바라더라도 북한이 싫다 하면 강요할 방법이 없습니다. 북한 체제가 붕괴하지 않도록 중국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은 해주지만은 북한이 잘못된 선택에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스스로 무너지면 어쩔 수 없는 일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출범할 통일 한국과 잘 지내는데 무슨 큰 문제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대세입니다. 분단 상태에서 북한과 대치해온 한국의 보수 정부와도 잘 지내왔는데 한국이 통일된다고 중국에 무슨 대단한 새로운 위협이 되겠나. 오히려 한반도에서 전쟁의 불씨가 사라지고 안정되면 중국에 도움되는 게 더 많다는 그런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다만 중국이 전쟁을 통한 통일은 반대하죠. 그건 당연합니다. 중국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북한 난민의 대량 유입입니다. 이건 동북 삼성의 치안을 어지럽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북한을 군사적 완충지대로서 전략적 가치 때문에 통일에 반대할 것이라는 그런 일반적인 인식이 팽배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중국의 군사 전략가들은 현대전의 특성을 모르는 무식한 소리라고 반박을 합니다. 6.25 때처럼 미국과 지상전을 벌이던 시대에는 수백 킬로미터의 완충지대가 군사적으로 중요했지만은 미래의 미중 간의 전쟁이 일어난다면 해공군력과 전략 핵무기가 중심적 역할을 할 텐데 북한이라는 완충지대가 무슨 대단한 전략적 가치가 있겠냐고 반문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북한 내에서 큰 변고가 발생하면 중국은 개입할까요? 제가 놀란 것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중국 내에 깊이 고민하고 대책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다만 이들이 저 같은 전직 관리와는 보완을 전제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정부 차원에서 공식으로 논의할 준비는 아직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 체제가 무너지고 무법천지가 될 때
중국이 개입할지 말지는 그 시점에서 중국 지도부가 판단하는 최선의 전략적 이익에 따라서 결정을 할 겁니다. 그러나 개입을 당연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북한과의 상호 원조 조약, 이게 뭐 동맹조약 같은 거죠. 이 조약상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해야 할 근거나 의무는 없고, 법적으로만 따진다면 안보리의 승인이 있어야 개입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해석하고 있다는 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물론 중국의 핵심 이익과 국제법이 충돌하면 중국은 핵심 이익을 선택할 겁니다. 중국은 군사 개입으로 목표를 달성한다는 보장도 없고, 미국, 일본, 한국 같은 이런 나라들을 모두 적대적 동맹으로 몰아넣는 것이 중국의 더 큰 안보 이익과 경제적 사활에 초래할 심대한 여파에도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군사 개입 없이 한반도에서 중국의 핵심 이익을 지킬 방법을 모색하는데 고심을 많이 하고 있음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이 북한 급변 사태에 군사적으로 절대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으로 이룰 것이 얻는 것보다 압도적으로 많고 중국의 미래를 건 무모한 도박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한국군이 북한에 진입할 경우에 중국은 어떻게 나올까요? 중국은 북한의 병고가 발생할 경우에 북한의 안정화를 궁극적으로 책임질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한국군이 단독으로 북한에 진입하는지 미군과 함께 들어가는지에 비상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군 단독으로 들어가는 것은 크게 걱정하지 않지만은 미군이 진입할 가능성은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북한이 완충지대로서 별로 가치가 없더라도 압록강 건너편에 미군이 주둔하는 것은 정치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중국군이 북한에 진입했다가 미군과 충돌이라도 하게 되면 미중 관계가 완전히 파탄을 맞고 중국 경제도 폭망을 각오해야 하기 때문에 함부로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결국 중국은 개입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딜레마에 빠집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대북 군사 개입에 적용되는 법리는 어떻게 다를까요? 북한 급변 사태 시에 그 군사적 개입에 적용될 한국과 미국의 법적 근거가 어떻게 다른지를 제가 중국 측에 자세히 설명해 준 적이 있습니다. 한국이 북한에 개입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중국이 대만에 개입하는 것과 유사한 점이 있지만 우리는 중국의 대만 개입보다 더 유리한 법적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중국이 대만 개입에 원용할 근거는 하나의 중국 원칙밖에 없지만 우리는 하나의 코리아 원칙을 명시한 헌법 3조의 영토조항 외에 1992년 남북 기본 합의서라는 비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남북 기본 합의서 전문은 남북 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규정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통일될 때까지는 남북이 서로에게는 지자체라는 걸 인정하자는 뜻입니다. 국가가 아니면 지자체죠. 무허가 지자체라도 자치 능력을 정상적으로 발휘하는 동안은 실체를 서로 인정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하지만은 자치 능력을 상실하면 중앙정부가 자치권을 해소해서 직할 통치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깊은 뜻이 숨어 있습니다. 다른 나라가 시비하더라도 남북 간 합의의 근거를 둔 개입이라고
주장할 수가 있다는 게 그런 근거가 없는 것과는 유사시 우리의 행동의 자유와 선택의 범위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군의 경우에는 북한에 진입할 근거가 유엔 헌장 51조에 따른 자위권밖에 없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이 누구 통제하에 있는지 알 수가 없고 언제 날아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이것을 제거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자위권 발동은 가능하지만은 핵미사일 이런 대량 파기 무기 제거가 끝나면 미군은 철수해야 됩니다. 북한 내에 그 질서 회복을 위한 안정화 작전이나 대량 학살을 막고 중단하기 위한 인도적 개입은 자위권의 범위를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 여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안보리의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중국은 안보리의 승인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중국과의 공동 개입을 조건으로 승인할 수도 있지만은 미군이 자위권을 근거로 북한에 진입한 다음에 대량 파괴 무기를 다 못 찾았다는 구실로 철수하지 않고 계속 남아있을 그런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중국이 원하는 통일의 조건은 뭘까요? 한국군이 북한 안정화를 위해서 북한에 진입하면 결국 북한의 행정권을 접수하고 통일까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이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은 군사 개입을 자제하는 조건으로 한국과 미국의 몇 가지 요구를 할 것 같습니다. 각서 교환 형태로 이런 요구를 문서화하자고 할 수도 있습니다. 중국이 요구하는 최우선적인 조건은 통일 이후에 현재의 북한 영토에 미군이 주둔하지 않고 군사기지를 건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한미동맹의 해체와 통일한국의 중립화도 희망사항으로 제기하겠지만은 이것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한미동맹이 존속하더라도 그 적용 범위를 한반도로 국한할 것을 요구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때 한미동맹이 대만 방어에 이용되는 걸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중국이 북한에 개입 안 하는 대신에 대만을 접수할 때는 한미동맹이 가로막지 말라 하는 그런 의미죠. 또 하나의 요구 조건은 중국과 북한 간의 국경을 확정한 1962년 조중 변개조약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통일 이후에 통일한국이 간도에 대한 권리 주장과 또 한중 간의 영토 분쟁의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그런 의도입니다. 그 외에 한반도의 비핵화도 요구하겠지만은 우리가 전혀 예상 못한 조건도 제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행정권을 접수하더라도 통일에 찬성하는지 여부를 남북 주민들에게 묻기 위한 주민 투표 절차를 당연시 하는데 중국은 이런 투표에 굉장한 거부감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만, 신장, 위구르, 티베트 주민들이 북한 방식대로 자결권 행사를 요구하면 중국의 일체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그런 걱정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개입을 막기 위한 양해도 중요하지만 미국의 확고한 지지가 통일의 관건입니다. 중국이 아무리 통일에 반대하고 군사적으로 저지하려고 해도 그럴 경우에 미국이 미중 관계는 끝장이라는 걸 확실히 보여주면 게임은 끝나는 겁니다. 중국이 미국과의 전쟁을 각오하고 북한 체제를 살리려고 할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미국의 확고한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통일 이후에 한국이 중국의 영향권에 더 깊숙이
빨려 들어가서 중국 편이 될 것이라는 미국과 일본 조야의 그 의구심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통일 과정에서 중국의 반대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건 한미동맹의 신뢰가 가장 중요합니다. 중국의 반대를 극복하기 위해서 한미동맹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이걸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끝으로 미국이 아무리 통일을 위해서 중국과의 군사 충돌도 불사할 그런 결기를 보이더라도 한국이 독자적으로 북한을 안정화할 군사적 역량과 의지가 없으면 하늘이 내려준 통일의 기회도 날려보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천영호 TV의 천영호였습니다.